제가 지금까지 봐온 학생들 중에서 목표 달성에 좀 실패하고 포기하는 친구들은 이런 게 부족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수험생분들이 가져야 할 필수 마인드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네 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고, 이 네 가지를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학생은 무조건 점수를 낼 수 있는 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봐온 학생들 중에서 목표 달성에 좀 실패하고 포기하는 친구들은 이런 게 부족했다 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learning curve를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즉, 내가 배우는 과정에서 당연히 정체기가 오고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은 그런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당연히 찾아온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어때요? 뭔가 나랑 안 맞는가 보다 이러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살면서 무조건 있었을 거예요. 뭔가를 배우려고 했는데 뜻대로 생각만큼 잘 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흥미를 잃었었던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자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정체기를 잘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하는 만큼 느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늘고 있는 게 맞나? 늘고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드니까 방법을 바꿔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시점이 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어떤 방법을 바꾸는 것 또는 조언을 구하는 것 또는 동기부여를 받는 것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그냥 해야 된다.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게임도 이 러닝 커브가 있잖아요. 게임에도 있는 이런 학습 정체기가 공부에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고, 아, 지금 내가 좀 그런 구간이구나.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면 된다.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잘하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게 되면 계속 딴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방법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결과로 만들어내야 돼요. 포기 안 하고 결국에 해내면은 나중 가서 아, 그 방법이 옳았던 거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포기하면 아, 이 방법은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방법이 맞고 틀리고가 있다기보단 결국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만들어내는 그 결과가 그걸 결정한다는 거죠.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는 게 중요한 거다. 뭐 정확한 워딩은 이게 아니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과정 안에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단지 이렇게 그냥 존버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결국에 점수를 내더라. 이 학습 곡선을 좀 보시면 내가 사는 만큼 시간을 투자한 만큼 오르지 않죠. 근데 이거는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운동도 그렇고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내가 한 끼 굶으면 딱 정확하게 뭐 몇 그램 빠지고 한 끼 먹으면 정확하게 몇 그램 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그 효과가 좀 비교적 잘 나타나지만 이 중간 부분을 좀 보시면 2단계 중간 정체기 부분을 좀 보시면 스스로 의심하는 구간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거를 어떻게 그냥 그 생각을 안 하는 쪽으로 극복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두 번째는 learning zone 그리고 performance zone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영상에서 문제풀이 하는 거 공부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서 한 수업 3, 4시간 듣고 뭐 문제풀이 한두 시간 하고 이러면 하루에 6시간 공부했으니까 공부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문제풀이 같은 거는 공부가 전혀 아니에요. 문제풀이 해가지고 저 몇 개 더 맞출 수 있게 되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문제 자체에 익숙해진 거지 영어 실력이 는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테니스부터 한번 예를 들어보면 내가 테니스를 잘 치고 싶어. 그래서 테니스를 잘 쳐서 이제 상대방과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러닝 존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예요? 내가 뭐 벽에다가 이제 스쿼시 하는 것처럼 연습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라켓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휘두르는지 자세 연습을 하겠죠. 만약에 코치한테서 배운다라고 하면 코치가 이제 공을 던져주면 뭐 어떻게 공을 받아주고 그런 반복적인 연습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물론 저는 테니스를 안 배워봐서 제 설명 중에 틀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은 거나 아니면 본 거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러닝 존에서 연습을 해서 내가 기본기가 갖춰졌을 때 그때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테니스를 잘 치고 싶다고 해서 매일마다 상대방과 매치를 잡아서 매치를 하면 그게 실력이 잘 안 늘겠죠. 마찬가지 내가 운전을 잘하고 싶다. 뭐 운전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거창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주차를 잘하고 싶다. 이렇게 조금 좁게 생각을 해봤을 때 혼자 아무도 없는 그 사람이 없는 집 앞에서 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보고 주차를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러닝 존에서 잘 되어야 그래야지 실제 사람들이 다니고 차들이 있는 내가 주차를 빨리 하길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차를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요즘 야구 많이 보시잖아요. 만약에 우리 팀이 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뭐 인스타나 스레드에다가 뭐라고 해요? 너네 연습 더 해라. 뭐 특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막 너 경기 더 나가라. 너 지금 경기를 많이 안 나가서 지금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걸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가끔가다 어떤 유튜브의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이 웨이트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 제2의 인생을 위해서 PT쌤이 되려고 그런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근력 운동들이 내가 야구 경기에서 퍼포먼스를 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근력 운동을 하는 거지.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축구 선수들도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뭐 본인들끼리 계속 패스를 하는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드리블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정상급 선수가 되어서도 계속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영어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즉 시험이라는 건 내가 시간 내에 어떤 정해진 문제를 최대한 많이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문제풀이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연습들, 단어를 암기하고 부족한 문법을 좀 보충하고 딕테이션을 하고 문장 말해보는 연습을 하고 에세이를 써보는 연습이 아니라 인트로 쓰는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연습이 되어야지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연습한 대로 그대로 성과로 나오게 될 거예요. IELTS, 토플, PT 이런 시험에서 만약에 나는 계속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과가 잘 없는 친구들은 꼭 이 부분을 생각해 줘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시간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세 번째는 타인과의 비교를 금지해야 된다. 타인의 성과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실제로 이제 뭐 광고 같은 거 보시면 몇 달 내로 몇 점 보장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수강생 누구가 한 달 안에 뭐 7점이 나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현혹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너무 나이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한 달 공부해가지고 7점이 나왔다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보고 그냥 나도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모든 영역에서 그런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예시를 좀 말씀드려보면, 저는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운동을 지금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여기 호주에서 알게 된 형이 한 명 있어요.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그 형을 알게 됐는데, 한번 이제 와서 해봐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크로스핏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이 맨날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나보다 막 무게도 더 많이 들고 운동 나보다 더 잘해. 자, 그때 제가 처음에 든 생각은 뭐였냐면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하는데 나는 3년이나 했는데 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형은 헬스를 되게 오래 했어요. 제가 크로스핏 한 것보다 더 오래 했어. 근데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인 근력이랑 어떤 몸을 쓰는 방법 이런 거에 있어서 나보다 더 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크로스핏에서 저보다 더 빨리 늘고 더 무거운 무게를 치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뭐 한 달에 몇 점 나왔다. 두 달 하니까 몇 점 나왔다. 뭐 PT 하면 한 달 안에 몇 점 나온다던데 약간 이런 거에 휘둘리는 것 자체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비참해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두 가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비교라고 부른다고 생각해요. 타인과의 비교를 하지 말고 페이스대로 가자. 그런 마인드셋이면 조금은 힘들 수 있는 영어 공부도 버텨낼 수 있다. 네 번째는 이 공부의 동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되게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미없다. IELTS 공부하는 게 너무 불행하다. 시험이 너무 원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사실 학생분들이 즐겁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험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행해야 될까? 뭐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어려운 것들도 있잖아요. 뭐 운동 같은 것도 과정 중에는 힘들죠. 그만하고 싶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서 고생하고 뭐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냐? 그러면 행복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행복의 조건. 여기서 또 주워 들은 건데, 이 행복은 의미와 재미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어디서 들은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듣고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라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재밌기도 해. 그러면 그걸 하는데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영어 공부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죠? 그러면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의미. 학생분들, 그분들에게는 영어가 사실상 생존이랑 직결이 돼 있죠. 내가 이민을 갈 거야. 그러면 지금 영어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를 그냥 진짜 잘해야지. 유학생이야. 내가 가서 영어로 수업 듣고, 영어로 된 텍스트를 읽고, 영어로 에세이를 써야 되고, 영어로 토론을 해야 되고, 발표를 해야 돼. IELTS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이 분야에서 유학을 통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새로운 나라에 가서 정말 내 꿈을 펼치면서 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학생분이라면 이 IH 따위가 별로 큰 걸림돌이 될 수 없어요. 그쵸? 왜냐면 지금 이 영어라고 하는 게 나에게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어만 잘하면 그 누구와도 보통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어딜 가도. 뭐 예전에 들었었는데 인터넷에 있는 컨텐츠의 뭐 몇 퍼센트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다. 되게 높은 수치로 기억하고 있어요. 뭐 90%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그런 정보에 다 이제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이런 데에서 의미를 못 찾아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땐 이민을 가고 싶은데 내가 어떤 더 큰 세상에서 내 꿈을 펼치고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간다기보단 그냥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근데 내가 영어까지 해야 돼. 의미가 그러면 없죠. 유학을 가는데 내가 이 분야에서 잘 배워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 정말 더 배우고 싶어. 이게 아니라 엄마가 가래. 뭔가 유학이라도 해야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분들은 공부에서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본인만의 의미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미. 자, 재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재밌냐? 솔직히 잘하면 재밌거든요. 저는 어릴 때 태권도 선수를 했었어서 줄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냥 숨 쉬듯이 줄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네. 여기서도 제가 태권도 선수, 태권도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했던 건 기본적으로 줄넘기 엄청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발차기 연습하고 막 이런 거 했었던 거지. 물론 스파링 같은 것도 종종 했었지만, 그런 스파링을 잘하려고 또 그런 기본적인 훈련을 했던 거죠. 아무튼, 크로스핏에서도 줄넘기를 하거든요. 2단 뛰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2단 뛰기가 운동에 포함되어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형도 줄넘기를 잘 못하니까 그 2단 뛰기를 더블 언더이라고 부르는데 더블 언더가 나오면 안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재밌어요. 왜? 내가 잘하니까. 나는 그거 별로 안 힘들거든. 잘하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잘해줘야지 재밌는 거네. 어떻게 하면 잘해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해져요? 계속하면 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속할까? 그쵸? 이걸 좀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잘해야 재밌어.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해져? 계속해야 잘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포기하고 싶냐? 스스로 질문을 좀 던져보면 뭐 해도 안 늘어. 뭔가를 계속 했는데 성과가 없어. 성취감이 없어. 이러면 그냥 그만하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조금씩이라도 전진하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이런 게 가시적으로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 같은 걸 재밌게 느끼는 이유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경험치가 오르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경험치가 계속 이제 오르다가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뭔가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재미가 생기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경험치를 못 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이 짓거리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 내가 계속 할 수 있으려면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다는 그 가시적인 성과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점수로 여러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단어 암기한 거,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투두 리스트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달성하고 거기서 성취감을 좀 느껴야 돼요. 내가 오늘 단어 50개 암기했어.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스피킹 스터디에 참여했어. 스피킹 스터디 참여해서 30분 동안 파트너랑 같이 스피킹 연습을 했어. 이런 것들. 이런 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실력이 늘 거다. 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계속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계속 하게 되면 조금씩 느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늘고 있어. 잘하게 돼?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잘하면 유학을 가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과정이 행복한 과정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냥 이런 얘기를 듣고 웃기네.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면 사실 그 누구도 공부를 재밌게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네 말이 맞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성공적인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마인드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조금은 힘들 수 있는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